자, 일단 답 먼저 불러줄 건데 답이 곧 해설이지. 몇 개? 몇 문제가? 자, 1번은 내가 시간 나면 너무 문제 풀게. 자, 2번은 자, 구분은 어디 뭐가 돼야 되겠어? 단일이 돼야 되겠지? 자, 몸통은 이중이 돼야 되겠고 모세가는 당연히 간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간으로 해야 된다. 자, 2번은 D가 돼야 되겠지. D. 자, 일단 넘어가고. 자, 3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용기내에서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나겠어? 일단 소금물과 얼음이 만나겠지. 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 얼음이 소금물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소금물이 된다 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 소금물이 됐어. 얼음이었는데 소금물이 됐어. 어떻게 돼? 어느 점이 내려가지. 그치? 어느 점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녹겠지. 자, 녹으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그래서 이 단열 용기 내의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감소해야 되겠지. 그치? 자, 주요된 단어로 써줘야 되겠지.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 아니, 어느 점이 내려가더라. 그치? 그리고 융해열이 흡수가 되어서 온도가 내려온다. 자, 온도가 그럼 한없이 내려갈까? 아니요. 한없이 내려가지 않겠지. 언제까지 내려갈까? 내려가 어느 정도까지? 어? 소금물이 어느 점까지 내려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유지가 되는 거야. 그치? 추가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추가 이렇게 써놓고 소금물이 어느 점까지 온도가 내려간다. 그 다음에 녹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 유지가 되겠지? 녹지 않고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됐습니까? 자, 2번은 자, M은 Q분의 C 델타 T가 돼야 됩니다. 잘 맞았습니까? 자, 3번은 내분은 어떻게 돼야 돼? 더 낮아져야 되겠지. 그리고 얼음의 질량은 더 많아져야 돼. 녹은 얼음의 질량은 더 많아져야 되겠지. 그치? 자, 넘기고. 자, 객관식 문제. 1번에 기억과 디귿이 돼야 되겠고, 자, 2번도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자, 3번은 자, 플러스에 누가 이동해야 되겠어? 당연히 CL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동해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위에는 Na 플러스 양이온이 이동해야 되겠다. 자,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양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쓰면 되겠지.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4번의 정답은 70이 돼야 됩니다. 70. 자, 그 다음 5번은 가나가 돼야 돼. 5번은 가나. 자, 6번에는 가나가 됩니다. 자, 7번에 니은. 자, 됐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에는 A 3승 곱하기 N0 분의 312가 됩니다. N0. 자, 그리고 9번에는 걸음, 추출, 중류. 걸음, 추출, 중류. 자, 그리고 10번에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 AB 10 AB 곱하기 C분의 X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11번은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지? 그치? 11번에 1번은 온도가 낮아진 거고. 자, 2번은 화학 반응식 어떤 게 있습니까? 탄산, 수소, 나트륨. 그치? 탄산, 수소, 나트륨의 열분해가 되는 거지. 누가 만들어집니까? Na2CO3와 H2O 그리고 CO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자, 또 광합성. 그치? 광합성 돼야 되겠지? 자, 광합성이야. 광합성 쓰자. 자, 또 다른 거 썼다. 뭐 세 개만 끝이야? 질산 암모늄. 뭐? 그 바륨하고 똑같이 누구랑? 수산화 바륨하고 질산화. 그치? 수산화 바륨이랑 만나는 거지? 그치? 수산화 바륨이랑 만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책에서는 염화암모늄이 나와 있을걸? 아마? 내신 플레이트에 내신물 질산 나와 있어? 자, 염화암모늄도 되고 질산 암모늄도 되는 거 어차피 전해질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반응이 참여하는 이온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가면은 BA, NO3, 2와 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암모니아와 그리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쪽. 자, 12번. 자, 방법과 원리 두 가지를 쓰는 거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쓰는 거야. 자, 그럼 방법은 뭐라고 해야 돼? 분별 중류가 돼야 되겠고, 원리는 끓는 점 차이가 돼야 되겠지? 그치?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그쵸? 자, 분별 중류와 끓는 점 차이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아래로 분리되는, 분리된 나오는 물질 A2를 적으래. 자, 맨 뒤 누가 돼야 돼? 당연히 LPG, 그 다음 가솔린, 두유, 경유, 중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면 되겠지. 자, 3번은 자, 여름철에 누가 더 많아야 될까? 여름철에 누가 더 많아야 돼? 여름철에는 부탄이 많아야 됩니다. 자, 겨울철에는 프로판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순금은 누가 돼야 됩니까? 가와 다가 돼야 되겠지? 자, 순금은 가와 다고, 도금은 나와 라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금은 3개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 24K 나뉘니까 당연히 18K 아니면 14K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의 정답은 18K가 됩니다. 18K가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쭉 넘어와서 자, 1번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서도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콜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었대. 자, 콜로이드 상태는 엄청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1번 볼게. 자, 낙동강 하구에 기배평화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충적 평야로서 강의 상류에서 운반되어 나오는 진흙이나 모래, 부유물들이 하류에 쌓여서 이루어진다. 강물이 바다에 들어와서야 삼각주 평야를 이루게 되는데 원리를 이야기하래. 자,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 내려올 때 큰 애들은 어떻게 돼? 가라앉지. 작은 애들만 붕붕 떠서 오는 거야. 자, 오게 되는데 이제 콜로이드는 뭘 띈다? 전하를 띱니다. 전하를 띄니까 자, 바다에서 누구랑 만나는 거야? 전해질과 만나겠지. 그래서 걔네들이 뭉치게 돼. 그래서 침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삼각지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콜로이드가 와서 누구랑 만난다? 바다에 있는 전해질과 만나는 거야. 저희 만나서 침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퇴적이 돼서 쌓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어. 자, 침전이 돼서 퇴적이 되고 이제 삼각주가 형성이 되는 거야. 콜로이드가 누구랑 만나서? 전해질과 만나. 바다에 있는 전해질. 써야겠다. 콜로이드가 바다의 전해질과 만난 거야. 그래서 침전이 되고 그 다음에 퇴적이 돼서 평야를 이루는 거. 자, 됐습니까? 자, 2번. 자,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나무 같은 데 있고 딱 너네 진격거인 봤어? 진격거? LNA 첫 장면이잖아. LNA 딱 눈을 떴어. 근데 미카사와 함께 그 햇빛이 딱 들어오는 그 나무 사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라는 현상이야. 자, 그런 빛이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 빛이 살라내는 거야. 그 이유는 뭐다? 일단 1번은 이거고, 자, 2번의 이유는 일단
주요 이유는 빛의 뭐다? 산란이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산란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미세 물질 때문에. 미세한 물질 때문에 여기서 콜로이드겠지? 콜로이드 때문에 빛의 산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빛이 길이 보인다 라고 보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그냥 맹물에 레이저 쏘면 어떻게 돼? 안 보이지? 레이저 빛 가는 길이. 근데 약간 부유물이 있는 게 있어. 약간 우유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해서 레이저를 딱 쏘면 어떻게 돼? 레이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야. 왜 그래? 이 작은 물질들이 빛을 산란시켜서 길을 보이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틴들 효과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틴다리도 미안합니다. 옛날에 틴들이라고 합니다. 틴달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 상대적으로 큰 콜로이드 입자가 빛을 산란시켜서 우리가 빛이 보이게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어떻게 돼야 되겠어? 3번도 비슷한 거야. 결국 뭐야? 콜로이드랑 누구랑 만나는 거였어? 매연이랑 만나는 거야. 매연이랑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로 달라붙겠지? 그치? 그럼 이 플러스를 긁어내면 청소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매연만 쓰면 되겠다. 매연이 곧 작은 입자라는 이야기야. 매연에 어떤 것들이 있지? 먼지라든지 재가 있는 거겠지? 그치? 매연이 전하를 띈대. 그래서 전극을 갖다 대니까 뭉치게 되더라 가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런 게 있다는 말이야. 그치? 막 엄청 이걸 꼭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냥 읽어가면서 아,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자, 세 부분으로 나눴지? 자, 구구랑 몸통이랑 그리고 모세관. 자, 구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단일 유리관이 돼야 돼. 자, 그 이유는 어떻게 써야 돼? 이유는 민감해야 돼서 민감하다? 라는 것보다 그치? 전도율이 어떻게 돼야 돼? 높아야 되겠지. 그치? 열 전도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단일 유리관을 설치한다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당연히 몸통도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몸통은 우리 얘는 열을 받아야 돼. 맞지? 그럼 몸통은 열을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최대한 열을 잃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잃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중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단열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단열을 위해서 이중을 만든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얘 굵기는 당연히 가늘어야 돼. 자, 그 이유는 왜 그러겠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거지. 자, 가늘어야지 온도 변화에 따른 높이가 확 변할 거 아니야. 그치?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 간단하지? 그치? 측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빠른 시간에 측정이 잘 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됐습니까? 자, 2번은 자, 이거 그냥 갑자기 보면 당연히 A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치? A라고 쓸 때도 있을 거야. 그치? A는 안 돼. 왜 안 돼? 자, 밀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 변화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지. 온도계는 뭐 해야 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로 인해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져서 어떻게 돼야 돼? 부피는 작아져야 되겠, 부피는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밀도는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돼야 된다? D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유는 어떻게 써야 돼? 이유가 중요해. 이제 너네는 그냥 단답 쓰는 것보다 이유가 잘 써야 돼. 이유 어떻게 써야 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피가 일정하게 변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항상 너네 이제 답 쓸 때도 항상 이유 같은 거 잘 수업실에서 써야 돼. 그동안은 귀찮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쓰세요. 알겠지? 자, 12번. 10번 아니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3번은 답이 곧 그거지? 내용이지? 그치?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자, 뭐였어? 충분히 시간이 흐른 뒤에 단열 용기 속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델타 T만큼 변했대. 자, 이때까지 녹은 얼음의 질량 M이라고 놨을 때 나타내는 M의 식을 나타내야 돼. 자, 우리는 두 개가 같아야 돼. 뭐랑 뭐랑 같아야 돼? 열의 변화량이. 얼음이 녹은 열량과 온도가 변화한 열량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왔어? 융해열이 나왔지. 융해열 Q라고 나왔어. 단위는 어떻게 써있어? 줄 퍼 그람이지. 우리는 뭘 원해? 열량을 원하지. 그러니까 뭘 곱해줘야 돼? 질량을 곱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M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는 질량이 되는 거니까.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 단일 용기 내부의 연료량과 같아야 되겠지? 여기 뭐래? 줄 퍼 도시래. 그럼 당연히 뭘 곱해줘야 돼? 도시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델타 T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Q, M은 C 델타 T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M은 Q분의 C 델타 T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우리 여기 뭐 나왔어? 이게 단위가 뭐야? 뭐의 단위였어? 융해열의 단위지? 그치? 융해열의 단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얘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융해열은 물질의 특성이 돼야 안 돼? 물질마다 이 값이 틀려 같아. 다르겠지? 그치? 물질 특성은 되는 거야. 그치? 질량이 같다면 물질의 특성이 되겠지? 그치? 자, 얘는 뭐야? 우리 얘 뭐야? 열량을 온도로 놨어. 이거 뭐라고 하지 우리가? 열용량이라고 하는 거지. 열용량 그럼 뜻이 뭐야? 열용 뜻이 뭐야? 뜻? 준호, 열용량 뜻이 뭐야? 1g을 필요하나요? 어? 1g을 높였는데 필요한 열량. 1도씨 1도씨. 그치, 1도씨지. 단위를 잘 봐야 돼. 단위를 잘 봐야 돼. 물질을 1도씨일 필요한 에너지야. 열용량. 얘가 얼마만큼의 열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치? 1도씨 때 얼마만큼 열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지. 그치?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치? 너네가 단위를 보고도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대. 소금을 했다가 뭐로 바꿨대? 염화칼슘으로 바꿨대. 우리 염화칼슘 언제였어? 언제 써봤지? 우리 목요일, 토요일날 했었지? 자, 염화칼슘 뭐가 생각나야 돼? 제설제. 어떤 특징을 가져? 흡수성. 그치? 흡습성. 우리 흡습성을 뭐라고 했었지? 조회성. 그치? 조회성이라고 했었어. 수분을 흡수한다. 그치? 자, 얘는 물에 녹아서 뭘 해? 발열하지. 그치? 그리고 어느 점을 어떻게 해? 낮춰주지. 어느 점을 내려줘. 누구보다 더. 같은 농도였을 때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내려줘.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무슨 개념이 생각이 나야 돼? 이온수에 따른 어느 점의 변화.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될까 머릿속에? 바로 용액의 뭐였지? 총괄성. 그렇지. 용액의 총괄성이었어. 용액의 총괄성은 우리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변하는 거다? 아니다. 뭐에 따라 변하는 거다? 입자수가 중요했다. 그치? 저기서 같은 하나 녹였을 때 얘는 이온이 몇 개 돼? 2개 되고 얘는 이온이 3개가 되니까 당연히 어느 점을 더 낮춰준다는 거지. 그치? 용액 총괄성 어떤 개념들이 있었어? 어떤 개념들? 어느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또 진기압 내림? 또 삼투. 네 가지.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용액 총괄성 뭐가 있었다고? 끓는 점 오름. 자, 그리고 어느 점 내림. 그치? 자, 그리고 진기압 어떻게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진기압은 내려가야 되겠지. 그치? 내림. 그리고 삼투압까지. 자, 너네가 공부하면서 이제 문제 풀면서 문제 풀고 개념이 생각 안 나? 그때씩마다 한 번씩
정리해 가는 거야. 그치? 왜냐면 문제를 보면서 너네가 어떤 개념인지 확 튀어나와야 돼. 그럼 정리를 해놔야지. 그치? 자, 문제를 풀면 정리해보자. 자, 그래서 당연히 내분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에서 얘로 바뀌었어. 입자수가 증가했어. 언점이 더 내려왔어. 그치? 자, 그리고 녹는 게 당연히 많아져야 되겠지. 그치? 당연한 건가? 당연한 거다. 그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자, 밀도를 크게 한대. 밀도를 크게 한다는 방법은 두 가지야. 어떤 게 생각나냐? 밀도를 크게 하려면 첫 번째, 질량을 크게 하든지 부피를 낮춰줘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질량을 크게 할 수는 없어. 그럼 부피를 낮춰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부 압력을 높여줘야 되겠지. 그럼 어떤 방법이 되는 거야? 기억과 디귿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또 어떤 내용이야? 용액의 총괄성 중에서 삼투압이지. 그치? 자, 여기서 H를 크게 하고 싶대. 자, H를 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돼? 삼투압을 크게 하면 돼. 자,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자, 삼투압 하면은 얘랑 헷갈리면 삼투 현상과는 다른 거지. 삼투압이랑 삼투 현상은 다른 거야. 그치? 삼투 현상은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 고농도의 저농도? 물질. 물질 이동하는 거야? 아, 삼투압은 뭐야? 누가 이동하는 거야? 물이. 물이 용매가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지. 자, 근데 내가 왜 헷갈리는 거야? 우리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자연이 그래. 근데 여기서 왜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얘 매개체는 누구야? 용매지. 자, 저농도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는 용매 입장에서는 누가 더 고농도야? 얘가 더 고농도지? 그치? 얘가 더 고농도야. 그래서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그치? 현상이야? 압은 뭐야? 그럼? 현상은 이동하는 거 용매가 현상을 막기 위한 얘를 막기 위한 힘이 있는 거지. 그치? 얘가 계속 일어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막기 위한 힘이야.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한 힘이다 라고 보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높인데, 자, 우리가 삼투압 하면 식이 하나 있었다? 혹시 기억나? 아니지. 파이가 삼투압이야. I, C, R, T. I는 뭐였지? 반토프 입자. 전해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 전해질이야? 근데 우린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볼 거야 아마. 그치? 그럼 이것만 알면 돼. R은 뭐야? 상수지. 얘는 뭐야? C는 뭐야? 윤성아, C는 뭐야 여기서? 시오. 이 C 농도가 돼야지. 그치? T는 당연히 온도가 되는 거. 그럼 농도가 증가하든지 온도가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야. 자, 됩니까? 자, 3번은 뭐 쉽게 풀어야 되겠지? 그치? 시간 많이 됐네. 자, 4번은 70. 자, 용해도 문제 항상 뭐가 중요한 거야? 비례식? 아니야. 용해도 문제에서 항상 뭐가 중요해? 용매의 양을 찾아야 되는 거지. 용매의 양을 가지고 항상 장난칩니다. 그치? 여기서는 용매의 양 얼마로 장난쳤어? 여기서는 50g이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너네 전해질이 약하잖아. 그치? 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식을 한번 써봐야 되겠지? 자, 누구랑 만나? 염화바륨과 황산이 만나네요. 밑에는 수산화칼륨과 황산이 만나네요. 자, 뭐가 만들어지는지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자,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주요 반응이 뭐야? 앙금, 그치? 누구? 바소포. 그치? 바소포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얘 기체야? 수용액이야? 뭐야? 여기서는 당연히 수용액이 돼야 되겠지. 그치? 기체가 아니야. 수용액이야. 왜냐면 둘 다 수용액에서 만나는 거야. 그치? 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물이 반응돼야 되겠지? 개수를 맞춰주면 물이 만들어지고 K2SO4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의 전해질은 얘와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처음에 여기 전해질 몇 개였어? 몇 개라고 보면 돼? 3행계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는 4행계라고 보면 되는 거. 반이 다 끝나니까 여기는 몇 행계가 됐어? 3행계가 되고 여기는 4행계가 됐네? 자, 그럼 가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가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볼게. 자, 가. V에서. 자, 항상 이 그래프에서 꺾인 지점은 뭘 생각을 해야 돼? 꺾였다? 반응이 끝났다. 자, 반응이 끝났어. 자, 얘는 무슨 반응이야? 중화 반응이야. 그치? 산업이 중화 반응. 여기서는 뭐가 만들었어? 우리가 잘 좋아하는 염산이 나와야지. 여기 산도가 있는 거고 여기는 중성이 되는 거지. 자, 그럼 pH가 누가 더 큰 거야? 아, 누가 작은 거야? 가가 더 작은 거지. 기억 맞았지. 자, 나. 자, A점이래. A점. 되게 불편하지? 그치? 자, A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임의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자, 여기 3행 있었고 여기 4행 있어서 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반응이 완료되는 지점이 아니고 반응이 중간에 들어오는 거지. 얘 몇 개 필요해? 반응 완료되려면 N개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 몇 개 들어온 거야? 2분의 1행계 들어온 거야. 똑같이 2분의 1행계가 들어온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 수소이온 몇 개 들어왔어? N개 들어왔지. SO4 E-이온 몇 개 들어온 거야? 2분의 1행계 들어온 거지. 여기도 똑같이 들어온 거지. 자, 그럼 여기는 바륨이온 N개, 염화이온 EN개, 여기는 칼륨이온 EN개, 수산화이온 EN개. 자, 근데 우리는 뭐만 확인하지? 양이온만 확인하지. 필요 없지? 그치? 자, 그럼 여기 누구랑 만났어? 얘랑 만났지? 얘가 줄어들 거야. 얼마만큼? 2분의 1n만큼. 그치? 자, 얘는 반응하면은 없어져? 안 없어지지. 얘 그대로야. 없어지는 건 누구야? 얘만 없어지지. 그치? 이온수 몇 개야? 얘는 2n개 있었어. K 플러스. 자, 여기서는 누가 있었어? 수소이온이랑 바륨이온이 둘 다 있는 거지. 그치? 2분의 1n개 더하기 n개. 그럼 얼마야? 2분의 3n개가 되니까 2n개.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4. 리은이 맞았지. 나가 맞았지. 그치? 자, 다해서 황산이온은 여기서는 알제이온이지? 반응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가와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6번. 자, 검은색은 누가 돼야 됩니까? 나비온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세모는 하얀색 세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비온. 여기는 질산이온. 자, 여기서는 똑같이 검은색 동그라미와 흰색 동그라미가 있네. 자, 근데 두 개가 개수가 같았대. 그치? 자, 근데 반응하니까 앙금이 만들어지면서 누가 남았어? 얘가 남았지. 그럼 얘는 구경꾼 이온이야. 누가 돼야 돼? 칼륨 이온이 되고 얘가 아이오딘 이온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어렵지 않았고. 자, 7번. 자, 7번도 용매도 문제지? 그치? 자, 뭐가 중요하다? 용매 양이 중요하다.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는 거고. 자, 넘겨서.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자, 우리 고체 문제야. 입자수. 자, 꼭지점에 있으면 입자수 몇 개 있는 거야? 입자가. 단위세포 안에 8분의 1이 있는 거지. 자, 여기서는 칼슘은 뭐 몇 개 있었다고 봐야 돼? 꼭지점에 한 개가 8개 있었고 더하기 면에 있었네? 2분의 1 몇 개? 6개. 총 4개가 있었던 거고. 자, 플로우린은 8개가 있었네. 그치? 자, 그래서 비율이 1대2가 되니까 화학식은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 밀도를 구하래.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 돼야 되는 거지. 부피 얼마였대? A 세제곱. 그치? 자, 그럼 질량만 보면 되는 건데 질량 얼마야? 얘 각각에 뭘 곱해주면 될까? 여기서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겠지? 얼마야? 19. 얼마야? 20이지? 왜 40이 넘어? 아, 여기 크게 썼구나. 40 됐어. 얘는 그럼 160에 여기는 얼마야? 152가 되니까 31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얘는 몇 개일 때? n 제로일 때가 얘의 질량이래. 그치? 우리 몇 개가 필요해? 8개만 필요하잖아. 그래서 뭘 해주는 거야? 여기 각각을 나눠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됐죠? 자, 9번은 자, 이 실험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법순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걸음, 추출, 중류순이 되는 거야. 자, 돼야 되겠고. 자, 10번. 자, 10번은 자, 우리가 Q는 CM 델타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쓴 거야? A, B 곱하기 10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뭘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전체 그 용해된 질산 암모늄의 질량분의 용해된 질량을 곱해줘야 되는,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래서 C분의 ABX 곱하기 10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11번은 많이 했으니까 자, 넘어가겠고. 자, 12번 분별 중력. 자, 얘기했고. 자, 여름철에는 왜 부판이 더 많아야 돼? 비율이 왜 부탄이 더 많아야 돼? 자, 프로판은 끓는 집 어때? 낮지? 야, 여름철에 어때? 온도가 높잖아. 그럼 갑자기 탱크톤에 뭐가 많아져? 기체가 많아지겠지. 그럼 압력이 커지면 터질 위험이 있잖아. 폭발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뭐가 많아야 된다? 부탄이 더 많아야 된다는 소리야. 자, 반대로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잖아. 그럼 부탄이 너무 많았어 봐. 그럼 어떻게 됐어? 얘네들이 연료로 사용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누굴 섞어준다? 누굴 더 많이 넣어준다? 프로판을 더 많이 넣어준다 가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숨가쁘게 달라졌네요. 자, 13번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자, 가나다. 너무 쉽지. 1번은 뭐야? 밀도를 구하는 문제지. 그치? 밀도를 구하면 자, 순금은 밀도 얼마나 나와? 20이 나오지. 도금은 16이 나오지. 그래서 가와 다는 20, 나와 라는 16이 나옵니다. 그쵸? 자, 2번이 문제였어. 이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야 될까? 일단 이 문제에서 뭘 구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걸 찾아야 돼. 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금과 구리의 질량을 구해야 돼. 자, 질량을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뭘 알아? 밀도를 알고, 부피를 알고, 합의 질량을 알지. 부피를 가지고 질량을 구해보는 거야. 자, 해보자. 자, 우리가 밀도를 알아요. 자, 일단 도금의 밀도 16이야. 그치? 부피는 얼마야? 16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자, 나로 해보자. 10이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16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자,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활용한다? 밀도와 각각의 부피를 활용할 거야. 자, 얘의 부피를 A라고 놓고, 그럼 얘의 부피는 10-A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치? 자, 금의 밀도를 알아. 20이래. 그치? 곱하기 A 더하기. 자, 구리의 밀도는 얼마래 여기서? 10이래. 10 곱하기 10-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A가 얼마가 나오냐? 6ml가 나옵니다. 그럼 B는? B래. 얘가 금이죠? 자, 금의 부피가 6ml래. 그럼 구리는 얼마가 되겠어? 자연스럽게 4ml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질량은 어떻게 찾아? 부피 알고 밀도 알지? 바로 질량 얼마가 됩니까? 120g. 여기는 나머지 g이니까 당연히 40g이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순구만 있을 때가 24K. 순구만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 다음 전체 질량이네. 누구의 질량? 금의 질량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 얘가 얼마 되는 거야? 4대 3이 되는 거죠. 쓱쓱 6 해서 63 18 해가지고 18개가 되는 거야. 그치? 금의 비율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질문 없습니까? 자,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를 풀고 잘 몰랐던 거, 틀렸던 거는 개념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지?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